안녕하세요. 뚱치달리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2번째 장르누아르 감독의 밑바닥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시작인데요.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루이 주베가 정면에 서 있습니다. 남작이고요. 그리고 남작이 어떤 상황에서 추락하게 되는지를 바로 주베는 저렇게 서 있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 목소리를 통해서 카메라의 움직임과 더불어 그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카메라가 서서히 흔들거리면서 그 주위를 맴도는 듯 하면서 약간 일렁이듯 움직입니다. 는 그 계좌가 필요 없다. 가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루이 주베가 나라의 큰 공무원 중에 한 명인 거죠. 남작이면서. 그런데 그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을 한 거죠. 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그렇게 일했다.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고요. 계속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카메라가 주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뭐 꿈꾸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할 것이다. 많은 돈이 사라졌으니까. 창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는 그리고 우리의 그 비밀 자금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이 무한한 게 아니다. 정면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일종의 마지막 그 선고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우정을 갖고 있지만 이걸 나는 눈 감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뭔가 반감을 가지지는 않겠지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 이제 마주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를 건네는 걸로 이 장면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담배 케이스를 내미는 거는 일종의 우정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의 서로 간의 사무가 끝난 걸 갖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담배라는 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장가방하고 저 담배 케이스를 가지고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정의 시작인 거고요. 여기서는 담배를 내미는 거는 관계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세계와 마지막 아디를 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그 간단한 카메라의 움직임과 그리고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 보아 오프라고 하죠. 이걸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요. 그걸 통해서 지금 남작이 공금 횡령을 해서 도박을 해서 그 아주 그 치욕스러운 그리고 치명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짧은 장면 하나로. 그리고 여기는 수지 파항입니다. 바실리아. 저 허름한 여인숙의 주인의 부인인 거죠. 코스틸리오프의 부인인 거죠. 네, 시계를 보는 거죠. 몇 시인가 성냥을 켜고요. 그리고 코스틸리오프가 자고 있고요. 천천히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공간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동생인 나타샤가 자고 있는 거고요. 남편이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들자마자 시간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시에 이 밤에 누군가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한밤에 금도둑인 우리의 주인공 장가방, 여기서는 빼뺄이라는 인물이죠.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여인숙이라기보다 무슨 수용소 같아요. 포로 수용소 같이. 저 허름한 공간에 여기저기 그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청하고 저 사람한테 여관 주인 코스틸리오프는 돈을 받는 겁니다. 받고 깨어있는 사람부터 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화 제목처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을 저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틀레프가 자기만을 기다렸다. 이 둘은 연인 사이인 거죠.
당신이 저택에 가서 큰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큰일이 뭐겠어요. 훔치는 거죠. 나도 여기서 좀 떠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둘만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좀 벗어나게 너 좀 도와주면 안 돼? 새로운 우리 인생을 시작하자. 별 생각이 없는 거죠. 마음이 이미 식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고하는 거죠. 날 떠나면 너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잘 가라고 하고요. 조심하라고 하는 그때 밖에서 들려옵니다. 소리가. 알요시카라고요. 거리의 악사 같은 친구죠. 마을 사람들을 다 깨우고 술에 취해서 한밤중에 포지언을 연주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지금 좀 전에 바실리사는 자기 남편이 깰까봐 두려운 거죠. 저렇게 온통 해집고 다니고요. 나라고. 오히려 알려시카는 코스틸리오프를 막 깨우려고 합니다. 코스틸리오프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타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어줍니다. 완전히 술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해고됐는데 뭐 그 정도야. 서로 뭔가 오해가 있었고 잘 해결이 될 거라고 혼자서 술주정을 하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코스틸리오프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타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타샤를 좋아하는 거죠. 나타샤, 당신 눈빛은 별빛과도 같다. 폼데제트알. 그리고 저렇게 여기는 여인숙 아니잖아요. 다들 좌우로 해서 자고 있는 그쪽으로 해서 저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아코디언을 베고 저렇게 눕고요. 그 카메라가 이 계단을 통해서 위의 공간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나름대로 보면 위로 가는 공간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공간, 이 영화 제목이 밑바닥이잖아요.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위에서 내려와서 뭔가를 지시하고 또 뭔가 고슬리오프가 내려오죠. 근데 세뚜아 당신이야 하니까 벌써 뭔가 마치 유인원 같죠. 이 배우 자체가 분장이 그렇습니다. 이 배우가 바로 블라디미르 소콜로프, 코스틸료프. 그래, 내가 너를 찾았다. 툴레드. 아주 친하게가 아니라 트랑킬모. 너희 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구나. 뭐 죄지었지. 뭐 이런 의미죠. 네, 바실리자. 21년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마우디앙 때 하면 거지 같은 년 이런 거죠. 자야 될 시간에 여기 있다고 이제 벌써 둘 사이의 관계를 눈치를 챈 거죠. 장가방한테도 막 공격을 하려 그러니까 거의 죽일 듯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런 구도 맨 위에서 지켜보는 바실리사하고 그 중간에 나타샤하고 지금 나타샤는 이 광경을 엄청나게 긴장감 있게 보면서 그런데 저 뒤에 바실리사는 뭔가 장가방이 죽여줬으면 하는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 나타샤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나타샤가 등을 던져버립니다. 이때 갑자기 그로플렁 이 장면 인상적이에요. 클로즈업으로 두 명의 얼굴을 비춥니다. 이 둘을 비추는 거는 이 둘의 모종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도 안 그랬으면 내가 거의 죽일 뻔했거든. 느무떼슈파 띠무대굿 나 만지지 마. 너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내 언니하고 잠자리 해도 나는 관계 안 한다. 너가 도둑질하고 이런 거 다 네 일이야. 그래서 나 상관없지만 제발 나를 건드리지는 마. 지금 이제 밤에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체포돼서 영원히 감옥에 갇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게 지금 연결을 짓거든요. 제일 처음에 루이 주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바실리사가 장가방하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타샤가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장가방이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리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거죠. 이여리아라고 소설에서 책을 늘 읽고 공상에 잠겨 있는 그 여자입니다. 거리의 여자로 또 표현이 되죠. 이럴 심심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밤에 일하러 가는 거 심심하지 않니? 이렇게 되게 중요한 대사입니다. 나 몰라. 나 늘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추위 같은 오한 같은 게 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게 실증나. 지금 여기에서 저는 이 연결을 이 몽타주를 되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리사에서 시작해서 나타샤에서 나스티아에서 갑자기 이제 다른 여인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여인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세계는 바롱의 세계입니다. 남작의 세계로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남작이 옷을 맡기러 온 거죠. 그리고 한 여인이 붙어서 저녁 먹자고 오늘은 어제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돈을 많이 따면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러시아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이 공간은 도박을 하는 공간이죠. 주시나버에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 빚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입장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빚을 다 갚으려고 왔는데 게임을 해서 돈이 있을 때는 막 마구 쓰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쓸 때는 침착하게 일어나서 입에 담배 한 대를 물고 불을 켜면 돈을 딴 거고 안절부절하면서 담배에 불을 못 붙이면 그거는 돈을 잃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백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백작은 본인하고 연관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같이 일하는데 공무 수행해서 같이 일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또 짐작이 돼요. 백작한테 한 10,000루블 정도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부터 갚고 시작을 하겠다고. 아니 그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갚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에 합류를 시켜주죠.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래를 합니다. 바로 또 여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구도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시계가 12시를 울리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한다. 장가방이 저렇게 걸어갈 때는 도둑도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나선다. 그런 노래를 하고요. 가사를 도둑도 알고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둑은 단두대로 향한다. 이 불쌍한 이들의 외침 이렇게 끝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한 그런 노래죠. 그리고 이 노래가 움직이고 바로 담배를 꺼내는 루이 주베를 보여줍니다. 응시하는 이 불타오르는 이글거리는 눈빛, 담배 불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이런 거겠죠. 이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운이 좋더라. 요새 무척이나 힘들다면서요. 문제가 많다면서요. 사오쇼 사람들은 늘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도와줄 일 없을까? 당신한테 뭐 도움이 안 될까? 갑자기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아주 사랑했었던 것 같은. 다시 볼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렇게 떠나고 자신의 모자와 옷을 찾고요. 그리고 저쪽을 향해서 마지막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집에 장가방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랍을 뜯어내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별게 없습니다. 총 한 자루만 있는 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벨이 울리고 숨어야 되는 거죠. 이 하인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시종하고 둘이 대화가. 저녁 때 왜 안 오셨냐고.
너무나 그 닭 요리 맛있게 했는데 너가 먹었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장님. 네, 왜 그런데 뭐 불평을 해. 내일은 압류하러 온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펠릭스 띠몬베트 나를 너무 난처하게 하구나. 그때 여기 들어와서 불을 켜자. 그래서 월급 잘 주는 그런 주인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주인은 늘상 있는 다른 주인들하고 별다른 게 없죠. 그 얘기는 당신은 그래도 특별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펠릭스의 대답은 아주 재치와 그 섬세함이 가득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저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지는지 뭘 이렇게 주워 먹고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가방이 총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 걷어도 내가 지금 총 필요한데 나를 믿고 그러니까 총을 순순히 장가방이 내줍니다. 내가 이야기는 너 나한테 뭐 훔치러 온 거 아니야? 번지수 잘못 잡았다. 옆집이 은행장 집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라니까. 집에서 50루블이라도 찾으면 운이 좋은 거지. 용기 좀 내, 힘내. 아, 기죽지 말고 힘 좀 내. 여기 와서 한잔 하면서 용기를 좀 내봐라.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좋은 술이라 그러니까 일단 뭐 아우 참 좋네, 맛있네. 둘이서 한잔 저렇게 훔치러 온 자와 훔침을 당하는 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어봅니다. 빼빼한테. 너 벌이는 어때? 이런 일 하면. 그러니까 얘기하죠. 가끔은 한 푼도 벌지 못해요. 이 얘기가 아니라요. 정확한 번역은 항상 큰 건을 하려고 하는데 늘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안 일어나더라. 늘 큰 건 하나 해서 평생을 먹고 살라고 그런 걸 기다리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 그게 인생이야. 배 안 고프니 밤에 그런 걸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장가방이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훔치려고 하면서 그런 거는 또 왜 예의를 그렇게 차려. 그냥 음식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훔친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 그건 괜찮네. 그러면 나 먹을래. 훔친다고 생각하니까 먹을만 하다 이러면서 착석을 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송아지 굽니다. 잠은 어디서 자냐고. 그러니까 인생 즐거워 그러니까 이 대화 되게 재밌습니다. 언제 즐겁냐? 여름에 날씨가 따뜻할 때. 나 그 풀밭에서 누워서 잠깐씩 이렇게 자는 거 그거 좋아해. 풀밭에서 잔다고? 그게 좋다. 항상 그렇게 살았어. 그런 생각 안 들어? 너가 살고 있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인생 이외에 다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그러면서 이 구도가 되게 재밌습니다. 둘이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구도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구도죠. 그러면서 갑자기, 아니, 그냥 말로치 그래. 너라고 해, 너라고. 아벡 플레이지야. 기분 좋게.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렇게 가죠. 시간이 가는 겁니다. 밤을 새웠다는 걸 표시하고 반대쪽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는 서로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옷도 위치가 바뀌어 있고 옷도 지금 루이 주베의 옷, 남작의 옷을 지금 파펠이 입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둘의 위치가 자리의 포지션이 바뀌듯이 거의 서로의 친구가 그런 격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카드 놀이를 밤새 한 거죠. 이 내기했지.
그러니까 너의 그 꿈속의 천국에 대해서 담배 내가 펴도 되겠냐? 담배 이거 마지막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피겠어? 근데 펑아 그거 그냥 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반씩 나누면 되지. 이 부분에서 그럼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하면서 담배 케이스를 선물로 줍니다. 이때 이제 진정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동지의 신분의 차이를 극복해내는 좀 이상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랑주 씨의 범죄에서처럼 그때도 바탈라가 사라지고 난 뒤에 모두가 조합을 만들게 되잖아요. 조합을 만들어서 그때 이 최고 채권자의 아들이 왔을 때 서로 이제 뭐 넥타이 싫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손수건 내던지면서 서로 그 의기투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하고 직원하고 여기도 사주와 직원 사이는 아니지만 귀족과 평민 중에서 바닥에 있는 최하층 좀도둑이잖아요. 그 둘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뺄, 널 전에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슬프군. 좀 우리 일찍 만났으면 어때? 일찍 우리 집에 도둑질 하러 오지 그랬어. 내가 만약에 그거 알았다면 불을 끄고요. 이제 그런데 옷을 벗어주려고 그러니까 옷 입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 입고 여인숙에 가면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뒤에서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죠. 남작이. 그 좀도둑에. 그러니까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작한테. 이 장면 인상적이에요. 아마 그 일하는 하인들만 이런 장면 보면 화낼걸? 그 말고는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이런 예절 나한테 중요치 않아. 내가 만나겠지. 그 누가 알아? 그럴 수 있지. 기념품 하나 줄게. 아무거나 골라봐. 그러니까 저 말을 고릅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 좀 상징이 있는 거죠. 멋진 동물이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획득한 게 이거라고. 한 번도 뭐 상을 받아본 적도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말 대회에서만 우승을 해서 인생에서 유일하게 받은 상품 중에 하나인 거죠. 말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거는 둘 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말 같은 그런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정말 가져도 될까? 그렇게 장가방이 물어보니까 다른 것도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사실 내게 아니니까 아무거나 가져.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모든 거 다 골라서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를 결정했어. 그래서 이제 건네줍니다. 무거운데 가짜가 아니야. 이거 진짜 동으로 만든 거거든.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갑니다. 자, 의자 3개. 얼마 지난 다음이겠죠? 여전히 아침이겠죠? 아침부터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모든 물건 다 차압이죠. 물품을 번호 매겨서 하나하나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잘 주무셨냐니까 아주 잘 잤다고. 엉티숑브라는 거는 이런 귀족들의 방 앞에 대기실이죠. 대기실에 백작 직원이 와 있답니다. 들여보내라고 조금 있다가 이제 창문 열을까 물어보고요.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장가방한테 물어봤잖아요. 빼빼한테.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 여름에 막 햇빛이 있을 때 그때 풀밭에 눕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햇빛과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펠릭스, 혹시 당신 잔디밭에 잔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펠릭스가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말은 저의 그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했다면 나는 그걸 중상모략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분해서 가면서 달래라고 뭐 잔디밭에서 잔다고 어이없다는 듯이 지나가고요. 그 백작의 직원이 들어오는 거죠. 백작의 직원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거죠. 백작이 더 이상 중요한 자리, 그런 어떤 회합에 참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제 5만 루블을 잃었고 그 돈을, 잃은 돈을 아무 일도 없던 거로 해주는 대신 앞으로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회합이나 영원히, 그러니까 사라져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그 귀족의 세계에서 파면이 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서 내가 옮겨가면 주소를 줄 테니까 백작한테 때때로 쉬고 싶을 때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빼빼리라는 사람이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그 남자에게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빼빼 옷 준비해 달라고 하고, 벌써 여기는 나타샤가 빼빼한테 면회를 온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드디어 감옥에 왔군요 하면서 나타샤가 빈정거리니까, 아니야, 신이 실수한 거야, 나 무죄거든. 내가 훔친 게 아니라니까. 남작이 나한테 선물로 줬고 남작이 저녁도 초대했단 말이야. 송아지 고기도 먹었고. 그러니까 뭐 정말 미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어봅니다. 바실리사가 너 보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온 거예요. 너는 이런 데 오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너한테 무슨 자비 따위가 필요 있어 하면서 화를 냅니다. 빼빼리 들어가니까 빼빼를 불러요. 오렌지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담배까지 가져왔습니다. 마음은 또 다른 거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나한테 좀 친절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기분이 좋아서 남작은 얘기합니다. 난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일이 없을 거야. 마지막 이별을 하고요. 경찰서에 있는 서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기도 하고 감옥에 있고 싶기도 하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기도 해. 왜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있고 싶은 이유는 밖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려면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고, 근데 아주 고집센 여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여인을 보려면 나타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나가야 되고. 그런데 네, 그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좀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훔쳤다고요. 담배 케이스하고 동상으로 훔쳤는데요. 내가 준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꼬몽바띠 바공 하면서 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풀어주게 됩니다. 줄 때 담배 케이스에서 그 경찰서장한테 담배 한 대 피우실래요?
하면서 담배를 권합니다. 그 의식처럼. 나도 부탁 하나 있어. 아마 곧 알게 될 거야.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 아까 더불어 상당히 그 중요한 장면이고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중세 종교음악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 공간은 경찰서의 공간이지만 안에 약간 궁룡 같은 스타일이 마치 중세의 공간, 그러면서 뭔가 닫혀 있는 공간의 느낌을 줍니다. 그 닫혀 있는 공간에서 뒷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그 남작이 멀어져 가는 저런 모습을 장가방이 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측은한 느낌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작은 귀족의 세계에서 버려진 상태로 이제 쫓겨나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가게 되는 그런 뒷모습이잖아요. 지금 두 장면은 빠벨과 남작은 거의 동일선상에 이제 지위를 가지는 겁니다. 밀폐된 느낌의 공간 안에서. 그런 장면이라 여러 가지로 상징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멍하니 망상에 잠긴 듯한 여인을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공하고 멍하고 그런 분위기를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목적 없는 그야말로 던져진 인생을 살게 되는 남작의 운명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짓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는 같은 세계에서 이제 공존이 된다는 거죠. 네, 이까지 하면서 2부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